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한전 KPS입니다. 이제 상장돼 있는 한전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대장인 한전, 그 다음에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볼 때마다 헷갈릴 수 있는데 한전산업은 일단 보면은 시총도 제일 작고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사실은 예전에 우리 요즘엔 전력계 이런 거를 이제 아줌마들이 와서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특히나 전기 관련은 자동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그 측정해주는 역할, 그리고 석탄 콜사일러라든지 이거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필요한 석탄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환경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하는 그게 있는 거고, 사실 한전 산업은 회사가 좀 특이해요. 보면은 대주주가 한국전력공사가 29%고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좀 어디서 데모할 것 같이 생긴 주주가 31%로 최대 주주인데, 이게 약간 예전에 이제 불화되듯이 해서 여기가 이제 반공 이런 것도 하던 단체인데, 어쨌든 이쪽 단체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사들여서 대주주를 한전 공기업으로 다시 만들려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이슈가 있는 회사니까 조금은 다른 회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한전 기술은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비슷한 회사가 뭐냐라고 하면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건데, 이제 한국전력은 전기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이제 발주를 주고, 한전은 전기에 관해서 전문가인데 굳이 현대건설한테 예를 들면 우리 발전소 지어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계할 건데 너네 요 프로젝트 약간 도급을 주듯이 와서 요 일 좀 해줘라고만 떼서 주지, 그런 전반적인 설계를 한전기술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 네. 그게 본사가 김천인가에 있어요. 경북 김천인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게 한 5, 6년 전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네. 그 회사 전체 인력의 한 60, 70%가 엔지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설계 회사라고 보면 네. 되고,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규모가 크고 하는, 여기는 이제 전력 관련돼서 이제 네. 특별화되어 있지만, 특히 뭐 조금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굳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도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위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기술력이 좀 독자적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한전 KPS는 한마디로 수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처럼 발전소들도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정기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뭐 매년 점검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달려와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비에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똑같이 상장사 중에 이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나 원전 관련 회사라든지 이제 큰 정비들은 우리가 차 사고가 크게 나면은 또 모비스 부품으로 그다음에 블루힌즈 가서 해야 되잖아요. 뭐 작은 엔진오일 갈고 이런 거는 동네 정비소에서 하더라도 약간 그런 개념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두산중공업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 게, 이제 같이 중공업 이름을 붙어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조선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두산중공업은 기계 섹터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산중공업은 기자재 중에 이제 옛날에는 두산중공업도 한국중공업이었거든요. 이제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밑에서 발전소에 대한 기자재, 예를 들면 자동차를 치면 엔진이나 미션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발전소,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에서는 뭐 보일러라든지 제너레이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독점 납품을 했었죠. 한국중공업 시절에는. 그리고 이제 원자력 사업부도 원자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리액터 같은 것들을 이제 제작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물론 예를 들면 해외에서 똑같이 발전소를 수주하면 현대중공업도 발전소 수주했네, 두산중공업도 발전소 수주했네라고 하지만, 여기는 기자재 수주, 그 다음에 EPC도 물론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다른 회사라고 보면 되고, 최근에 이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네, 엄청 몇달 올랐어요. 전에는 보다 거의 한 2배 다 오를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그동안 보시면은 그 원전을 이제 하면은 큰일 나는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 원전 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스마트 원전이 뭐 없는 기술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수소 자동차보다 더 오래된 기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는 핵잠수함. 네. 그러니까 핵잠수함 이전에는 이제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근데 바닷속에서 그 매연이 나오는 디젤을 돌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디젤 열 그걸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축전지를 가지고 바닷속으로 잠수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핵잠수함은 이제 원자력 뭐 무슨 마징가 제트 이런 것 같은데 원자력에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바로 하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 CO2가 나오지도 않고 매연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잠수함 안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저 미국에 있는 그 캐리어들 항공모함들은 네네. 예, 핵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작은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작다고는 하지만 이제 엄청난 출력이 그쵸, 그쵸.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일체화되어 있는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발전소를 예전에는 이제 발전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울진이나 영광에 있는 발전소는 끓여주는 부분 또 터빈 부분 이렇게 다 분리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이런 핵 잠수함이나 이런 데서는 조그마한 거를 하자. 이거는 만약에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어디다가 딱 박아놓기도 편하고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문제가 난리가 나도 그거를 사실 막 이렇게 치우기도 힘들잖아요. 어디 갖다 묻을 데도 없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조그만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이런 어떻게 처리하기도 쉽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전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하는 스마트 원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상용화가 돼 있지는 않으니까 주가는 너무 먼저 달렸다고 사실은 할 수는 있죠. 그래서 하지만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따박따박하는 회사인 게 한국 그리고 맞아 얘기를 드리면은 한국전력은 그럼 뭐 하는 회사는 한국전력 자체는 송배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돈 걷고 이런 것도 하지만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실질적인 발전소는 운영을 합니다. 그게 다 비상장이라서 이름이 익숙하진 않은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뭐 남동발전, 동서발전 막 이런 발전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거기서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한전은 이제 송배전 업무를 하는 거죠. 전반적인 것이랑 그리고 한전 KPS가 다른 회사들보다 더 좋은 점은 딱 모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이 따박따박 박힌다. 그러니까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프로젝트 수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수주 베이스니까. 하지만 예를 들면은 원전을 뭐 폐쇄하겠다 앞으로는. 하지만 이미 돌아가고 있는 원전은 매년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온다는 것이 장점이죠. 대신에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빠졌던 이유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원전도 짓던 것도 이제 취소를 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많이 줄었죠. 하지만 원래는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민간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전 KPS가 이제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가 민간 기업들에게 이렇게 불화를 해줄 때는 처음에는 비중이 MS가 줄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중정비 같은 거라서 더 비중이 낮아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폐쇄되는 발전기가 더 많아지지만 해체를 누군가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 해체 관련해서도 아직 정확하게 뭐 기술 개발이 된 것도 사실은 없고 롤도 정해지진 않았지만 해체를 하기 위한 거기서 이제 가장 손발이 돼서 많은 일을 할 게 또 한전 KPS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기대해 볼 만하고 신재생 관련해서는 뭐 태양광은 특히나 더 정비할 게 없고 풍력 같은 경우도 다른 발전기에 비해서 정비할 게 적기 때문에 회사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전 해체 관련해서는
20년, 21년 이제 모두 이제 몇십억 단위로는 발생을 했는데 22년 7월 이제 고리 1호기 해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여기서 2030년 정도 되면은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사실 회사도 모를 거예요. 예, 이렇게 원전을 맞아요. 체계적으로 해체를 한 게 없으니까 또 기대해 보는 거는 UA 이것도 예전 이명박 정부 때였죠. 여기에 원전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가서. 근데 이게 이제 상업 운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한 이제 정비에 관한 이익이 잡히겠지만 상업 운전이 되기 전에 이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운전 관련해서도 매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크게 영향이 있다고 하지는 않고요. 소형 원자료 관련해서는 이제 한전기술에서 아까 모든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한전기술에서 하는 거고 하지만 이거를 또 핸들링 하거나 하는 거는 이렇게 하겠죠. 결국은 한전 KPS가 할 거고 원전 해체 관련해서는 21년에 이렇게 기업들이 다 나눠서 일종의 엠빵을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을 냈고 21년 앞으로 추가가 될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하는 회사로는 괜찮은데 지금 주가가 모두 다 올랐어요. 그 중에 한전기술이 제일 많이 올랐고 두산중공업 또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참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주셨지만 이 한전 KPS가 하고 있는 본업은 화력, 원자력에 네. 대한 정비인 거잖아요. 근데 ESG 관련된 이슈가 불면서 사실 굉장히 소외가 되었었는데 그 어떤 트리거가 하나 작용을 하면서 단기간에 그냥 주가가 2배 이렇게 쭉 끌어올렸던 걸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모든 이렇게 선입견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반성도 좀 했고,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는 아이템인가? 왜냐면 그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전 KPS는 정비가 제일 메인 회사인데 네. 아직 양산이 되거나 설치가 되지도 않은 스마트 원전이 얘가 정비를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서 그쵸, 실제적으로 그쵸, 얘 그쵸. 매출을 잡힐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주가는 뭐 별개니까요. 또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 숫자를 좀 그래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도 1분기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매출액도 YOY로 늘었고 영업이익도 오랜만에 늘었는데 이게 매출 구성은 이제 화력, 원자력, 다음에 이제 해외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외 매출, 대외 사업까지. 네. 근데 대외 사업은 작년에 좀 좋았다고 해요. 왜냐면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에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에서도 이제 자체 발전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KPS가 들어가서 정비를 해주면서 매출이 좀 발생을 했는데 약간 일회성적인 좀 특성이 있고 그거는 좀 자재비 비중이 높아서 좀 원가가 좀 낮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후 매출이 좀 줄어드는 데 반해 화력이랑 원자력이 조금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매출도 늘고 믹스도 개선되면서 이익률도 좀 개선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이게 애매하죠. 이게 요즘 트렌드는 ESG 해가지고 뭐 신재생, 친환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화력 발전소가 더 늘어나야 되고 원자력도 계속 투자가 되면서 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또 원자력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도 네. 약간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이제 뭐 사양산업이니까 볼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다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따로 뭐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좀 소란스럽긴 한데 오늘따라 앰뷸런스도 다니고 여러모로 소리가 들어갔지만 그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준비를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이렇게 막 이거다라고 하는 종목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종목을 좀 스터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5월 수출이 엄청 잘 나왔다고 네네, 기사가 네.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년 5월이 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뭐 거의 뭐 30 몇 년 만에 성장률이다. YOY.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2021년 수출이 507억 불이 나왔는데 2018년 5월에도 507억 불이었어요. 그 2018년 5월에 507억 불, 19년도에 457억 불, 작년에 348억 불까지 빠졌어서 올해는 당연히 성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해이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고 수입은 478억 불이 나와서 최근 5년간의 그런 5월만 봤을 때 잘 나왔지만 그 올해 2021년에 봤을 때 지난 4월만 해도 508억 불, 그다음에 지난 3월도 497억 불, 그러니까 수입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올해 3월에 538억 불, 4월에 512억 불이 나왔는데 이번에 507억 불이 나왔다면은 지금 2개월 연속 수출은 사실 감소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주가에는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저희가 매달 이걸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게 항상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의 합이랑 무역 규모의 그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20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무역 규모 대비 시가총액의 금액이 무역 규모의 2배라는 거죠. 200%라는 금액은 1월, 2월 이후로 처음 나온 금액인데 1월, 2월에 올랐다가 3월에 다시 180%대로 내려갔다가 4월에 190%, 5월에 200%까지 올라가서 6월에 이게 다시 2달 올랐으니까 한 달 정도 쉬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2월, 1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그런 기로에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방금 이제 언급해주신 것처럼 이게 한 번 더 랠리가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좀 횡보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종목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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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